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전하는 곰돌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드라마를 하나 봐가지고요. 최근에 되게 재밌는 드라마를 하나 봐가지고 직업적인 부분과 제 직업적인 부분과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서 이 드라마의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크래시라는 이제 드라마고요. 교통사고 범죄, 교통범죄, 특히 이제 보험범죄 같은 경우들을 수사를 해가면서 경찰들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보험사에서 보험사고 조사를 해가면서 이제 사건을 파헤쳐 나가는 뭐 그런 내용들인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고 분석 기법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보고 있는 중에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이제 피해자분이 차량 이제 접촉이 되시고, 앞으로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후드를 감싸서 넘어오면서 앞유리를 때리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뜹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대 보행자에서 충돌 유형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5가지의 충돌 유형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랩 트라젝토리라 그래가지고 보행자가 이렇게 충격을 하게 되면 보행자와 차가 이렇게 붙은 상태로 차량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튕겨 나가는 그런 현상을 이제 랩 트라젝토리라고 하고요. 포워드 프로젝션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 포워드 프로젝션은 앞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의 도움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뭉 하고 갑니다. 랩 트라젝토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붕 부딪히고 이대로 가요. 붕 해서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근데 포워드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풍 치면 이렇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 이 형태가 두 번째 포워드 프로젝션 형태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펜더볼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람쥐가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이쪽이 아닌 수직 방면으로 이렇게 부딪혔을 때 요 펜더를 기준으로 이렇게 감겨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펜더 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루프 볼트라고 해가지고 반대 똑같이 여기 이렇게 부딪혔을 때 앞에 이제 보닛 앞유리 이렇게 치고 감고 루프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상당히 고속일 때 많이 발생되는 사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머볼트라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차가 주행해서 쭉 오다가 끽 하고 급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이 내려앉게 되거든요. 이 노즈다운이라는 건 현상인데, 노즈다운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상태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튕겨 나갑니다. 포워드 프로젝션이랑 조금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의 특징은 그러니까 노즈다운이 돼서 차체의 낮은 부분에서 때리기 때문에 보통 회전을 하면서 튕겨 나갑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계속해서 영상 좀 볼게요. 정호규, 나이 32세. 특별한 직업은 없고 2년 전까지는 신용불량자였어요. 그 이후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기 시작해서 현재 총 5개. 이번 김봉순 할머니까지 1년 반 동안 총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보시게 되면요. 근데 사망, 지금 1명 경찰관이죠. 경찰관이 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최초 발생자가 이제 21년 10월, 그리고 두 번째가 22년 4월, 그리고 세 번째가 22년 8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과 두 분은 사망사고, 한 명은 중상이거든요. 그러면 불과 지금 10개월 사이에 이 중상해 사고건이 3건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첫 번째로는 단순과실 집행유예라고 해서 이 3건 다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합의금을
합의를 받고, 그리고 그냥 업무상 과실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기소가 그렇게 됐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중상해 사고, 특히 그 이상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은 같은 동일범이면 두 번째, 세 번째 나왔을 때는 실형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부분도 조금 현실적이지 못한 고증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피해자가 세 분이 아니라 네 분이네. 뒤에 한 분 더 있네요. 근데 어쨌든 이 짧은 시간에 네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중상해를 입을 사고를 이 짧은 시간 안에 했다. 이거는 그러면은 건수로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이거는 업무상 과실로 보지 않는 게 맞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기소를 하게 되면 어떤 제목으로 공소장을 쓰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지만, 보통 이 정도면은 두 명째 때부터는 여기 이화자님, 22년 4월에 나신 이화자님, 이분 때부터는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했었어야 됐어요, 사실. 일단 뭐 또 드라마니까 이제 조금 더 비판할 건 확실하게 비판하겠습니다. 두 번째 때 사고건부터 보험 사기라든지 아니면 살인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두고 수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됐죠. 안 됐으니까 지금 두 번째도 이제 업무상 과실로 집행유예를 받아서 나온 거죠. 보통 단순 과실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윤승옥님, 뭐 배우시니까 그냥 고 윤승옥님 이렇게 부르진 않을게요. 이것도 업무상 과실로 집행유예가 나왔다. 집행유예가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집행유예라는 것 자체가 형이 나오는 건데, 이 실형이 나온 건데, 이 형을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해 주겠다 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유예 기간 안에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이전에 집행유예 받았던 것까지 다 같이. 그러면 이 정도면 지금 이미 원래는 실형을 살았어야 했는데, 이게 보험 사기라든지 살인 이런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아무리 합의를 하고 선처해달라고 뭐 탄원서를 넣고 뭐고 해도 이거는 무조건 잡혀갔었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피해자들 모두 변변한 가족이 없는 고령의 할머니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가족과 합의금을 줄이기 위해서 변변한 가족이 없는 고령의 할머니들만 노린다고요? 신용불량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정황상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게 확실해 보여요. 있긴 한데 뭐 연금기인 지는 좀 오래됐어요. 이분은 회사가 이제 이런 여기서 이제 이민기님은 아마 그 보험사에 보험 사기 조사라든지 이런 그 보험 범죄 관련된 부분들을 조사하는 각 부서가 있어요, 보험사에. 한번 제가 언급을 언제 했던 것 같기도 한데, SIU라 그래가지고 그 대부분은 이제 현직 경찰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뭐 교통범죄를 많이 다루셨었던 전직 검사님들, 또는 이 손보사 안에서도 보상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이 보험범죄, 보험사기 적발을 치밀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렌터카사나 제가 있는 카셔링 같은 회사에서도 이 보험범죄 굉장히 치밀하게 잡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개인의 역량과 노하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어떤 정말 물리적인 기술, 그 뭐 자세하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걸로 잘 활용해서 잡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말하기는 뭐 하기는 한데 차라리 잘 가셨어요. 뭐 어째 보면은 조카 고생 안 시키려고 그리 갔나 싶기도 하고. 사고 운전자는 만나보셨죠? 아 예. 아이 근데 어찌나스럽게 울든지 그래서 막 앞길 맞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오히려 내가 미안하더라니까요. 하는 거고. 이 마크는 요 마크 같은데? 뭐지? 괜찮아요? 위험하게 도로 한복판에서 이건 좀 뭐 하는 잘못된 것 거예요? 같아요. 예? 이 교통범죄 조사하는 담당 조사관이잖아요. 아니 본인이 지금 차로 보행자를 씨. 칠 뻔해놓고 지금 뭐 시야에 안 들어오는 상황도 안 아닌 되겠다. 것 병원 같은데 가요. 차로 씨. 지금 예? 정지시거가 뭐 충분했거든요. 겁니까? 지금 자기, 이거? 자기 욕심에 자기가 지금 재연을 해봐야 된다는 이 욕심 때문에 사고 교통사고 시뮬레이션 재연을 하다가 중이었습니다. 정우부가 어, 몰았던 똑같은 차로. M1 SIU 직원을 칠 뻔해놓고
승질을 내고 있죠. 왜요? 사고 당일 저녁은 매우 맑은 날씨였어요. 구배가 없는 아스팔트 도로 마찰계수 0.8로 계산해보면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대략 78km, 브레이크는 충돌 4m 전에 밟았어요. 그건 이미 교통조사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과속은 이미 이거는 인정했고 실제로 구할 수 브레이크를 있는 늦게 밟은 건 초행길이라 내용들이 내비를 있습니다. 보느라 그러니까 잠시 한눈을 고정이 되게 팔았다고 잘돼 있는 진술했고 거고. 문제는 그 보통 일반적으로 아스팔트에서 마찰 계수가 그 날씨가 드라이한 날씨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0.8 뮤로 계산을 합니다. 일반적인 아스팔트 도로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포장도로들은 대부분 다 마른路面에서는 0.8 뮤로 마찰 계수 보시면 되고 조금 미끄럽다라고 하는 곳들은 0.7 정도 계산을 하시면 될 거고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이 마찰 계수가 0.5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미끄러운 눈이 온다거나 빙판에서는 마찰 계수가 0.1, 0.2뮤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마찰 계수는 노면과 타이어가 접지가 돼서 회전을 할 때 이 굴러가는 이 구름 저항 계수라고 하거든요. 이 굴러가게끔 만들어주는 이 힘을 결국엔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가는 건데 이 마찰 계수가 높을수록 마찰이 더 잘 된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마른 노면에서는 굉장히 마찰이 잘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량의 속도 산출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스키드 마크를 가지고 구하는 공식이 제일 편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 마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요 마크를 이용해서도 사실 속도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요 마크인지 아니면은 스키드 마크가 그러니까 조향을 한 상태에서 이 각도로 조향을 해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생긴 스키드 마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압니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처음 딱 이 부분만 봤을 때 바로 요 마크가 같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요 마크가 시작된 이 요 마크 얘기를 지점부터요. 하죠. 역시 SIU 네, 이거는 확실히 요 마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마크랑 스키드 마크를 구분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사실은. 스키드 마크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쭉 직진 상태에서의 제동에서 발생된 스키드 마크든 아니면 지금처럼 핸들을 약간 틀어놓고 커브길을 돌고 있는 도중에 급정거를 해서 생긴 스키드 마크든 동의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스키드 마크는 그 시작되는 지점이 가장 진해요. 그리고 가면서 옅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BS가 장착된 차량이라고 하면 ABS, 그 스킵 마크라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잘려 있어요. 이렇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ABS가 바퀴를 잠갔다 풀었다 하기 때문에 이 스킵 마크처럼 중간중간에 잘려 있어요. 그리고 시작 지점이 짙고 끝부분이 옅습니다. 되게. 왜냐면 이게 처음에 끽 하고 서면서 노즈다운이 확 걸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노즈다운 얘기 있잖아요. 이 브레이크 밟으면 급정거하면 앞으로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라앉듯이 차도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이때 그럼 차의 하중이 앞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리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쏠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차 중량이 뭐 1톤이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뭐 분배가 잘 되는 차는 5대5 해서 뭐 전후 50대 50 해서 500km 이렇게 평소에 간다라고 치면 극제동을 걸었을 때는 앞으로 900kg만큼 쏠려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속도에 대해서 속도 에너지가 미치는 질량에 미치는 부분은 배제를 할게요. 그 정도로 노즈다운 시 급정거했을 때 노즈다운을 확 오면 앞에 굉장히 짙은 마크를 찍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노즈다운 됐던 게 올라오기 때문에 옅어지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마크라는 거는 이거예요. 제동을 하거나 이래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웅 하고 있다가 고속도로 같은 데서 칼치기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죠? 급차선 변경 막 이렇게 하면은 끽
하면서 띡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이때 발생되는 이 곡률 형태의 타이어 자국이 있어요. 이 마크를 요마크라고 합니다. 이 요마크 같은 경우는 특징이 비슷해요. 결국에는 이 노면에 발생되는 타이어 마크에 대한 거는 차중 이동의 문제거든요. 왼쪽으로 급하게 확 돌리면 어떻게 몸이 어디로 쏠려요? 오른쪽으로 쏠리죠. 네. 왜 오른쪽으로 쏠릴까요? 여러분 좌회전 우회전 하실 때 보면 우회전 급하게 돈다. 그럼 몸 오 하면서 왼쪽으로 쏠리죠. 네, 비슷한 원리예요. 그렇게 요마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왼쪽으로 이렇게 굽어있다 그러면 바깥쪽 바퀴가 더 진하게 찍힙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요마크의 특징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시사하는 바는 제동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 핸들을 조향하는 시점에서 제동이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제동이 있었다라고 하면 스키드마크의 형태까지도 같이 나타났어야 됐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작하는 부분이 짙고 갈수록 옅어지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지금 보면 바깥쪽 라인의 타이어 자국만 짙습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요마크입니다. 제동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충돌 2m 지점에서 운전자가 갑자기 핸들을 우에서 좌로 틀었어요. 사고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떨어진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피해자가 끌던 리어카는 전방 5m 앞에 세우고 정호규는 피해자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은 게 아니에요. 손수레를 피하다가 피해자를 놓칠까봐 핸들을 꺾은 거지. 또 그렇지만 곡률도가 2.1이나 돼요. 그만큼 곡선 반경이 작아서 사고 위험이 높겠죠. 종단 경사는 2%가 안 돼서 사실상 9배는 없는 편인데 문제는 편경사예요. 보시면 0.0.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종단 경사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오르막 내리막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단 경사가 1점 몇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평지라는 얘기예요, 사실. 네. 그리고 대신에 편경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편경사가 우리가 거의 왜 그 없다시피 나스카 한 레이싱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차 원심력을 그러니까 원심력이 때문에 차가 이렇게 밖으로 밀리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륜 차량도 언더스티어도 나는 거고. 근데 그런 위험을 조금 낮춰주기 위해서 경사를 안쪽으로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굽이진 경사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위험 지역을 설계할 때는 고속 구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자유로라든지 아니면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이렇게 가실 때 실제로 1차로보다 끝에 이 4차로 이쪽 5차로 이쪽들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뱅크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걸 이제 편경사라고 합니다. 잖아요. 물에 안 빠지면 마찰 계수가 현저히 떨어져서 비만 오면 미끄럼장이 되겠죠. 바퀴는 제멋대로 돌아갈 테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나 눈이 와서 마찰 계수가 떨어지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하도록 하고요. 이게 여기 나오는 주인공가 이민기 님이 배역을 맡으신 차우현이라는 캐릭터가 여러가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도 가지고 있고 교통사고 분석사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래서 좀 재밌게 보고 있고 나름대로는 대부분 이제 저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거를 조금 편하게 풀어줄 수 있는 옆에서 소통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편하게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역할로 아마 곽선영 님이 약간 가이던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경찰분들도 사실 이거 뭐 이제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씩 이렇게 더 이렇다는 거죠, 저렇다는 거죠 라고 가이던스를 준다는 거는 아마 시청자들이 모르는 상황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경찰이 왜 이렇게 이거라는 거죠 저거라는 거죠 하는 거에 대해서
고증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장치를 넣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2탄 2부에서 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